보유현금을 일시에 투자비로 지출할 수 없고 현금 흐름도 투자 목표액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결국 현대차그룹은 금융권과 자본시장 등에 손을 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차입금은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차입은 늘리고 기존 차입은 상환액을 감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부 차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재무구조가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61조 3천억 원)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집행하기로 한 투자액입니다. 투자 규모는 확정됐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입니다.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37조 원을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금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통큰 투자와 재원 마련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더벨산업일보 고설봉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한국에 125조 2천억 원, 미국에 36조 1천억 원 등을 들여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AI와 모빌리티, 로봇, 수소 생태계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한층 공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에선 관세 리스크 해소와 그 이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고 한국에선 생산체계 고도화 및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약한 만큼 이행 시기와 속도에 제한을 받습니다. 각국 정부의 공시한 대로 투자가 진행돼 그 일정에 맞춰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창립 이래 최대 규모 투자를 발표하자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투자 재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현대차그룹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펀더멘탈로 얼마큼 투자를 감내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관심사입니다. 미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짧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년 12조 300억 원씩 투자금을 쏟아붓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선 2030년까지 5년간 전방위 투자를 펼칩니다. 연간 투자액은 2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합하면 당장 내년부터 현대차그룹은 매년 37조 700억 원을 3년간 투자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과 한국 외에 유럽이나 인도 등 핵심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신공장 건설 등이 추진되는 만큼 매년 부담해야 할 투자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 내에서 이번 투자를 이끌어가는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도 일부 투자에 참여해 투자금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과거부터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 자산 규모와 투자 성격에 맞춰 분담률을 정해 공동 투자에 나섰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 주요 5개사가 보유한 현금은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투자로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이 5개사가 보유한 단순 현금 합계는 49조 1994억 원에 그칩니다. 당장 내년 투자금을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 올 9월 말 기준 현대차의 보유 현금은 약 23조 5천억 원입니다. 기아가 13조 6천억 원, 현대모비스가 5조 5천억 원, 현대글로비스가 4조 6천억 원, 현대제철이 2조 1천억 원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투자금 대부분을 완성차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창출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재투자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외부 차입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IR 등에서 글로벌 판매량 확대 및 생산 거점 확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현지화된 운영체계, 그룹사 시너지 등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서 이를 다시 글로벌 투자에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단순히 수익 창출력으로 천문학적 투자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그룹 내 투자의 42%를 감당해야 하는 현대차의 경우 최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그룹 투자 총액의 28%를 담당하는 기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으로는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지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입니다. 2022년 10조 6천억 원, 2023년 마이너스 2조 5천억 원, 2024년 마이너스 5조 7천억 원 등 매년
저하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말에는 마이너스 3조 9천억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기아의 사정은 조금 낫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 전액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2022년 9조 3천억 원, 지난해 12조 6천억 원 등 현금 흐름이 개선됐지만 올 9월 말 현재는 8조 6천억 원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유현금을 일시에 투자비로 지출할 수 없고 현금 흐름도 투자 목표액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결국 현대차그룹은 금융권과 자본시장에 손을 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은행권 직접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미국에선 현지 금융사 및 글로벌 금융사를 활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신용등급은 2024년 8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3기관 모두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1, 2년간 견조한 수익성 유지가 기대된다는 점이 선반영된 결과입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현대차와 기아의 차입금은 동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차입은 늘리고 기준 차입 상환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부 차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재무구조 약화가 예견됩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매년 조금씩 부채 비율 등이 상승해 왔습니다. 올 9월 말 현대차의 부채 비율은 18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82%였습니다. 2023년까지 투자비 지출이 지속될 경우 예정된 투자가 매년 이루어진다면 재무제표 개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단기 시장성 자금이 지속 유입되면서 부채 비율과 총차입금 비율이 동반 상승하는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약화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기아도 현대차와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올 9월 말 부채 비율이 67% 정도입니다. 순차입금 비율은 마이너스 31%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부채 비율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아는 투자비 부담 등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총차입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총차입금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까지 단행될 현대차그룹의 투자에서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계열사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입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될 몫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 투자액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투자액을 제외하면 약 40조 원 안팎이 이들 계열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다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는 투자 여력 측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보유현금 측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에 한참 못 미치고요. 또 매년 수익 창출에 기반한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데 있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세 곳 계열사 가운데 가장 자본 총액이 큰 현대모비스는 올 9월 말 기준 보유현금이 5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어 현대글로비스는 4조 6천억 원, 현대제철은 2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올 9월 말 현재 3조 7천억 원이고요. 이어 현대글로비스는 2조 5천억 원, 현대제철은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자체 현금과 수익 창출력만으로는 연간 투자액을 감당하기 빠듯해 보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그룹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당 가능하지만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기 돌파와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현대차그룹의 전략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더벨 고설봉이었습니다.